유국희 원안위원장님, 네. 예. 한수원이 2020년 11월 26일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신청 기한 변경 요청을 원안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에 원안위는 3개월 뒤인 2021년 2월 24일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유권의 해석을 해신했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여러 가지 공문에 따라서 그 계속 가동 여부 판단을 위한 경제성 평가 지침 개발을 검토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2021년 4월 8일까지 그 계속 가동 여부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2021년 4월 8일에서 2022년 4월 8일 1년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한수원 최나무 부사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경제성 평가를 완료하는 게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청한 것인데, 원안위는 PSR 보고서 제출 기한을 도가에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해주겠지만은 발정용 원자력 운영자, 그렇게 한수원입니다. 한수원은 원자력 안전법 118조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원안위가 한수원을 상대로 과도한 유권 해석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행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면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저희로서는 벌금이 내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과정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좀 부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벌금은 양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한수원 사장을 포함해서 직원들도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유국희 위원장님, 예. 불강력적으로 사실 그때 뭐 탈원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상당히 문제를 했던 건데, 불강력적으로 발생한 일을 가지고 원안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검찰 피의자로 만드는 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원자력 안전법을 집행하고 이행해야 하는 원안위 입장에서는 원자력 안전 법령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안이 없느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원안법 시행령 36, 39조의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을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법령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한 사람들한테 범죄자를 만드는 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원 여러 가지 조치, 그 당시 산업부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 좀 늦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법령 적용에 대한 부분을 검찰 쪽에 알리는 부분이고요. 그게 수사와 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예. 재량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도 좀 해주시고요. 그 유국희 위원장님, 네. 원안이 지난 13일 날 비상임위원 3명 위촉했죠. 예. 예. 이제 조금 윤정부 출범 후에 전체 위원 9명 중에 4명이 바뀌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밀어붙여가지고 원안위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는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통상 한 5회 정도의 심해수 하는데 14회나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더 큰 것은 전문성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유,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비행기 충돌 실험, 충돌 위험, 불필요한 자료 요청 등을 통해서 신규 원전 가동에 제동을 많이 걸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정치가 개입돼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월성 원자력 갔다 왔습니다. MBC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돕기 위해서 방송을 이용하고 또 일부 조작 방송을 저질렀다는 걸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안위와 한수원은
국민의 안전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MBC의 어떤 이런 방송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떤 모든 조치를 취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앞서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조속히 검토를 해서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전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안위가 더 이상 비전문성 인사들이 난립해서 정말 원안위 업무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진짜 전문가가 누군지 그분들을 등용해서 국가 에너지 대계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 이상 탈원전 시민단체 운동가들이 원전과학 기술을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된다. 잘 아시겠죠? 예, 안전과 관련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네, 예, 한수원이 2020년 11월 26일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신청 기한 변경 요청을 원안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에 원안위는 3개월 뒤인 2021년 2월 24일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유권의 해석을 해신했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여러 가지 공문에 따라서 그 계속 가동 여부 판단을 위한 경제성 평가 지침 개발을 검토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2021년 4월 8일까지 그 계속 가동 여부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2021년 4월 8일에서 2022년 4월 8일 1년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한수원 최나무 부사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경제성 평가를 완료하는 게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청한 것인데, 원안위는 PSR 보고서 제출 기한을 도가에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해주겠지만은 발전용 원자력 운영자, 그렇게 한수원입니다. 한수원은 원자력 안전법 118조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원안위가 한수원을 상대로 과도한 유권 해석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행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면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저희로서는 벌금이 내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과정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좀 부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벌금은 양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한수원 사장을 포함해서 직원들도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유국희 위원장님, 예, 불강력적으로 사실 그때 뭐 탈원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상당히 문제를 했던 건데, 불강력적으로 발생한 일을 가지고 원안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검찰 피의자로 만드는 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원자력 안전법을 집행하고 이행해야 하는 원안위 입장에서는 원자력 안전 법령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안이 없느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원안법 시행령 36, 39조의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을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지금 보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법령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한 사람들한테 범죄자를 만드는 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원 여러 가지 조치, 그 당시 산업부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 좀 늦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법령 적용에 대한 부분을 검찰 쪽에 알리는 부분이고요. 그게 수사와 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재량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도 좀 해주시고요. 그 유국희 위원장님, 네, 원안이 지난 13일 날 비상임위원 3명 위촉했죠. 예, 네. 이제 조금 윤 정부 출범 후에 전체 위원 9명 중에 4명이 바뀌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밀어붙여가지고
원안위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는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통상 한 5회 정도의 심해수 하는데 14회나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더 큰 것은 전문성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유,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비행기 충돌 실험, 충돌 위험, 불필요한 자료 요청 등을 통해서 신규 원전 가동에 제동을 많이 걸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정치가 개입돼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원자력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월성 원자력 갔다 왔습니다. MBC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돕기 위해서 방송을 이용하고 또 일부 조작 방송을 저질렀다는 걸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안위와 한수원은 국민의 안전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MBC의 어떤 이런 방송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떤 모든 조치를 취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앞서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조속히 검토를 해서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전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안위가 더 이상 비전문성 인사들이 난립해서 정말 원안위 업무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진짜 전문가가 누군지 그분들을 등용해서 국가 에너지 대계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 이상 탈원전 시민단체 운동가들이 원전과학 기술을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된다. 잘 아시겠죠? 예, 안전과 관련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님 보이질 않으니까 네. 쓸 때 좀 써주십시오. 예, 그게 안 돼요? 아니, 옆에 전혀 보이질 떼면- 않는데 내가. 떼면 됩니다. 아, 서가지고 네, 서서 하겠습니다. 예, 화면 빨리 비춰주세요.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님, 네,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 회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구글 코리아 사장 정도 되면은 구글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깨고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오늘 좀 예상을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글이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통신 환경은 세계 몇 위쯤 됩니까? 대략. 저희가 뭐 순위를 하진 않지만 좋은 환경인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영어 할 줄 몰라요? 아니요, 압니다. 여기 몇 위로 돼 있는지 1위로 돼 있잖아요. 2위입니까? 네. 5G랑 초고속 인터넷 관련해서 통신 환경이 세계 1위란 말입니다. 구글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단 말입니다. 매출액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6조에서 8조, 30% 잡으면 1년에 2조 원 이상 가져가요, 구글이. 그런데 100매덕 내놓고 지금 답변하는 게 뭐 일개 중소기업 100억짜리도 그리 답변 안 해요. 사장님, ISP와 CP는 공생관계죠. 뭐 국민들이 잘 모를 수가 네, 있으니까. 공생관계 맞습니다. ISP는 통신사고, 그죠? 네, CP는 컨텐츠 제공사고. 네, CP는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뭐 넷플릭스 같은 기고, ISP는 KT, LG, 뭐 LG U 플러스라든지 SKT 같은 회사죠, 그죠? 네, 두 맞습니다. 개는 공생관계죠. 네, 맞습니다. ISP만 있을 수 있습니까? 컨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CP만 됩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둘이 공생관계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요새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CP 회사들이 대용량 컨텐츠, 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엄청난 트래픽을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공생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시장주의자예요. 시장에서 다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의 실패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앞에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망 이용료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선전해요. 인터넷 크리에이터 이 커뮤니티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인데 그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망 이용료 받으면 그러니까 비용이 초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한테 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증가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거예요? 없는데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정도까지가 지금 입장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유튜버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암시하고 또 마침 그 트위치에서 화질을 내리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한국 유튜브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구글이 한국 시장 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조장해서 이 어떤 불안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장을 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김 저희가 사장, 네. 제가 지금 묻는 게 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 대선 공약할 때는 후보 공약할 때는 OTT 서비스 사업자 망 이용료 지급하겠다, 망 이용료 받겠다 했어요. 그런데 요새 와서 또 달라지니까 요새는 GCP 사업자의 망 사용 지급에 대해서 역차별 개선한다, 망 사용료법에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우리 정치인도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사에 우리 그 김 사장 모르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은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두 번 다시 대한민국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 이걸 그대로 전하세요. 아시겠어요?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정교화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 전무님 네. 앞으로 좀 오십시오. 예. 넷플릭스가 미국 ISP, 앉으세요, 앉으세요. 미국 통신, 그거는 보입니다. 미국 통신사에게 망 이용료, 망 접속료, 터미네이팅 액세스 피, 일명 착신망 이용 대가 등 유무형의 어떤 형태든 비용을 내고 있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경에 부당한 압박에 의해서 잠시 냈던 적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양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관계가 개선되었고 미국에서도 망 중립성 그 원칙이 확립되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다시 지불하고 확인했어요. 있지 우리는 않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있어요. 다시 확인해서 미국 ISP한테 망 이용료 형태나 망 접속료 형태나 그 다음에 터미네이팅 액세스 피라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 내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내는 적 있어요? 지금 저희가 7천여 개가 넘는 ISP랑 같이 없죠?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없죠. 현재 해외 캐시 서버를 둔 곳에서 망 접속료나 망 이용료 지불한 곳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우리한테 한 거는 이런 비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이런 비용이 지불됐다는 증거들이 꽤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넷플릭스가 2014년 컴캐스트하고 타임워너 케이블 간의 합병 반대하겠어 미국 FCC에 진술한 내용, 터미네이트 XSP 착신망 이용 대가 냈다고 나왔어요. 이것이 이번에 SK 브로드밴드하고 넷플릭스 재판에서 1차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2014년경에는 지급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2013년도 프랑스 통신사인 오렌지사에 당시 50%에 육박하는 트래픽 관련 구글 비용에 구글에 비용 받아냈어요. 이게 보면 힘의 균형에 의해서 받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렌지사가 그 가입자가 2억 5천만 명이 되는 유럽의 굉장히 큰 통신사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힘이 있는 회사는 받아내고 힘 없는 회사는 못 받아내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 물을게요. 세계 ISP가 몇 개나 있어요? 세계 각국에 ISP를 대략 통틀어서 몇 개나 있다고 봐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연결하고 있는 ISP들은 한 7천여 개가 7,000개 넘는 되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7,000개 중에 돈 트래픽, 광 트래픽 관련해서 받고 있는지 몇 개나 돼요? 저희가 캐시 서버로 연결하고 있고 175개국에 한 18,000여 개 캐시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망 이용료 때문에 분쟁이 있거나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통신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 같이 잘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개 중에 망 이용 대가를 받고 있는 극소수인데 그는 힘 있는 데만 받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받아요. 한국도 그와 똑같은 개념이다. 저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님 보이질 않으니까 요 네. 쓸 때 좀 써주십시오. 예, 그게 안 돼요. 아니, 옆에 전혀 보이질 떼면- 않는데 내가. 떼면 됩니다. 서가지고 네, 서서 하겠습니다. 예, 화면 빨리 비춰주세요.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님, 네.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 회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구글 코리아 사장 정도 되면은 구글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깨고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오늘 좀 예상을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글이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통신 환경은 세계 몇 위쯤 됩니까? 대략. 저희가 뭐 순위를 하진 않지만 좋은 환경인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영어 할 줄 몰라요? 아니요, 압니다. 여기 몇 위로 돼 있는지 1위로 돼 있잖아요. 2위입니까? 네. 5G라는 초고속 인터넷 관련해서 통신 환경이 세계 1위란 말입니다. 구글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단 말입니다. 매출액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6조에서 8조, 30% 잡으면 1년에 2조 원 이상 가져가요, 구글이. 그런데 100매덕 내놓고 지금 답변하는 게 뭐 일개 저 중소기업 100억짜리도 그리 답변 안 해요. 사장님, ISP와 CP는 공생관계죠. 뭐 국민들이 잘 모를 수가 네, 있으니까. 공생관계 맞습니다. ISP는 통신사고 그죠? 네. CP는 컨텐츠 제공사고. 네. CP는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뭐 넷플릭스 같은 기고, ISP는 KT, LG, 뭐 LG U+라든지 SKT 같은 회사죠, 그죠? 네, 두 맞습니다. 개는 공생관계죠. 네, 맞습니다. ISP만 있을 수 있습니까? 컨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CP만 됩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둘이 공생관계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요새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CP 회사들이 대용량 컨텐츠, 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엄청난 트래픽을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공생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시장주의자예요. 시장에서 다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의 실패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어요?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앞에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망 이용료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선전해요. 인터넷 크리에이터 이 커뮤니티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인데 그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망 이용료 받으면 그러니까 비용이 초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한테 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증가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거예요? 없는데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정도까지가 지금 입장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유튜버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암시하고 또 마침 그 트위치에서 화질을 내리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한국 유튜브 질이 뭐 떨어질 수 있다. 구글이 한국 시장 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조장해서 이 어떤 불안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장을 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김 저희가 사장, 네. 제가 지금 묻는 게 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 대선 공약할 때는, 후보 공약할 때는 OTT 서비스 사업자 망이용료 지급하겠다, 망이용료 받겠다 했어요. 그런데 요새 와서 또 달라지니까 요새는 GCP 사업자의 망사용 지급에 대해서 역차별 개선한다, 망사용료법에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우리 정치인도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사에 우리 그 김 사장 모르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은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두 번 다시 대한민국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 이걸 그대로 전하세요. 아시겠어요?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정교화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 전무님 네. 앞으로 좀 오십시오. 예. 넷플릭스가 미국 ISP, 앉으세요, 앉으세요. 미국 통신, 그거는 보입니다. 미국 통신사에게 망이용료, 망접속료, 터미네이팅 액세스 피, 일명 착신망 이용 대가 등 유무형의 어떤 형태든 비용을 내고 있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경에 부당한 압박에 의해서 잠시 냈던 적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양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관계가 개선되었고 미국에서도 망 중립성 그 원칙이 확립되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다시 지불하고 확인했어요. 있지 우리는 않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있어요. 다시 확인해서 미국 ISP한테 망 이용료 형태나 망 접속료 형태나 그 다음에 터미네이팅 액세스 피라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 내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내는 적 있어요? 지금 저희가 7천여 개가 넘는 ISP랑 같이 없죠?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없죠. 현재 해외 캐시 서버를 둔 곳에서 망 접속료나 망 이용료 지불한 곳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우리한테 한 거는 이런 비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이런 비용이 지불됐다는 증거들이 꽤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넷플릭스가 2014년 컴캐스트하고 타임워너 케이블 간의 합병 반대하겠어 미국 FCC에 진술한 내용, 터미네이트 XSP 착신망 이용 대가 냈다고 나왔어요. 이것이 이번에 SK 브로드밴드하고 넷플릭스 재판에서 1차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2014년경에는 지급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2013년도 프랑스 통신사인 오렌지사에 당시 50%에 육박하는 트래픽 관련 구글 비용에 구글에 비용받아 냈어요. 이게 보면 힘의 균형에 의해서 받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렌지사가 그 가입자가 2억 5천만 명이 되는 유럽의 굉장히 큰 통신사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힘이 있는 회사는 받아내고 힘 없는 회사는 못 받아내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 물을게요. 세계 ISP가 몇 개나 있어요? 세계 각국에 ISP를 대략 통틀어서 몇 개나 있다고 봐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연결하고 있는 ISP들은 한 7천여 개가 7,000개 넘는 되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7,000개 중에 돈 트래픽 관련해서 받고 있는지 몇 개나 돼요? 저희가 캐시 서버로 연결하고 있고 175개국에 한 18,000여 개 캐시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망 이용료 때문에 분쟁이 있거나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통신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 같이 잘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개 중에 망 이용 대가를 받고 있는 극소수인데 그는 힘 있는 데만 받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받아요. 한국도 그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네. 그 아까 정교와 넷플릭스 전무 뭐 비전 관련해서 할 발언이 있다는데 기회를 한번 줘보시죠. 네, 의원님. 잠깐만요. 그냥 다른 증인들도 저한테 그냥 손들고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그럼 돼요. 예, 발언하세요. 네. 아까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을 제가 주의 깊게 듣지 못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의원님 질문에 인터넷 접속료, 전송료, 망 이용료, 터미네이션 액세스 피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해외 ISP에게 내는 것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접속료 부분을 놓치고 지급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국내 CP가 국내 ISP에게 인터넷 접속료를 내듯이 저희도 미국 ISP에게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정정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구글 사장님 그리고 넷플릭스 전무님 최근에 그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판결문을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게 읽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쉽게 말해서 국내나 국내 주변에 캐시 서버가 있으면 캐시 서버의 ISP 그러니까 국내 통신사의 뭐 KT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국내 통신사가 직접 연결해서 국내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것은 유료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한 것은 이 유료 망 연결 대가 유료회를 금전 지급 외에도 캐시 서버 설치, 컨텐츠 독점 공급, 각종 공사 비용 및 설비 업그레이드 비용 분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습니다. 네, 네. 읽어봤습니다. 그 정교화 전무님, 네, 국내 캐시 서버를 설치해서 국내 투티어 ISP, 그 KT, LG, SK 이런 들이 해외 ISP, 그 원티어 ISP에게 내야 되는 많은 비용을 줄여준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이라 보면 앞에 그 여러 가지 판결문하고 방금 이런 걸 보면은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볼 테니까 본사에 한번 보고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지금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제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퍼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협상용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 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표를 빨리 안 띄웠노. 요 2.1% 트래픽 약 2.1% 네이버가 2.1%를 차지하는데 네이버가 망 이용료로 거의 한 700억 정도 냅니다. 그런데 구글이 27.1%입니다. 이대로 방식으로 하면 구글은 한 9천억 정도 망 이용 내야 됩니다. 그런데 캐시 서버에 설치한 비용 지불을 인정하고 큰 트래픽의 할인 비용 또 계산하고 기타 다른 비용까지 한다면은 순수한 망 이용료는 그 네이버와 큰 차이 없이 한 수백억 수준에서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국민들만 피해 볼 수 있고 또 온갖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원만하게 CP와 ISP가 발전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는데 한번 미국 본사에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캐시 서버 이외에도 망의 어떤 혼잡을 줄이거나 트래픽 증대에 대처하는 여러 기술을 개발을 그러니까 해오고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네.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의 김경훈 사장, 애플의 안철현 부사장님,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우리 그 구글 애플의 인앱 결제 논란 관련해서 21년 9월 14일 시행됐고 시행령 고시는 올해 3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앱 마켓사의 그 특정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규칙이 마련됐는데 구글 애플이 개정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내부 결제를 강제하고
또 부당한 심사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방통위원장님은 이거 제대로 못했다고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서울경찰청 고발까지 당해 있죠. 예, 그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예. 이 구글 사장님, 애플 부사장님, 네.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구글, 애플이 세 가지 큰 잘못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구글, 애플은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해서 통제하는 내부 결제만을 허용하고 외부 결제를 사용하는 앱 등록 갱신 등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내부 결제 중에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 제3자 결제에 대해 차별적 조건을 부여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등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애플 정책, 구글 애플 정책에 따르지 않는 국내 앱 사업에 대해서 심사 기간 및 구체적인 심사 지연을 미고지하는 등 심사 절차상의 문제도 지금 방통위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법안에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중앙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은 지금 조사 중인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제3자 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결제 선택권을 개발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아웃링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하기 쉽고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 그 저희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구글 애플의 내부 결제나 또 제3자 결제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 결제를 이용하면 방에서 대출 시기에 강력한 불이익을 취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럴 수 있는 일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예. 강력하게 조치하는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 그 이른바 부당성 판단의 지표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 자료 계속 받고 있고요. 아마 뭐 어제자로도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요. 저희들 이런 생각으로는 그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발표 드린 대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